요즘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AI 챗봇 때문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엄청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하는 분들 문의가 가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천비디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최근 몇 년 동안의 주가 흐름표입니다. 제일 좌측에 보면요. 2020년 3월 저 때는요. 한 주당 최저 가격이 $45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한 2년도 못 되어서 팍 오릅니다. 이때가 2021년 12월 달인데 한 주당 $324를 했죠. 그러니까 2년도 되지 않아서 무려 7.5배, 750%나 폭등을 합니다. 자, 2021년 12월 달은 어떤 때입니까? 기억하시겠죠? 코로나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금리도 초저금리, 제로금리였죠. 그래서 주로 성장주 주식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저때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팍팍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면요. 자, 이 시점은 2022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무려 한 주당 $112로 폭락합니다. 얼마나 폭락했냐 하면요. 무려 10개월 만에 70%가 폭락했습니다. 자, 이때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뉴스 기사 나온 거 보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0개월 만에 70%나 무려 폭락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2022년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원인 핵심, 오픈 AI의 생성형 AI, 드디어 챗봇이 출시되었죠. 자, 이 생성형 AI 챗봇의 가장 핵심 반도체가 바로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오픈 AI의 생성형 AI 챗봇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크게 변화되었고 너무 빠르게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엄청 몰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난리가 났죠. 그 바람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기준입니다. 2월 23일 날 한 주당 $823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최근 주가가 바닥을 쳤던 2022년 10월 기준에서 보면 지난 주말 2월 23일까지 무려 1년 4개월 만에 750% 폭등했습니다. 자, 1년 4개월 만에 750% 폭등.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채 2년도 되지 않아 750% 폭등. 비슷하죠. 어쨌든 크게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 그림에 있는 2020년 3월 그 당시의 최저 가격 대비 지난 주말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두 개, 750, 750 합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무려 4년 만에 1600%가 폭등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엔비디아 폭등은 미국 주식 시장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미국의 시총 총액 순위에서 사실 그동안 애플이 주구장창 1등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 시장을, AI 시장을 선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1등이 됐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3등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이 3등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됐는데 언제가 되었냐면 정확하게 2월 22일 하루 만에 무려 14.4%가 폭등했습니다. 2월 22일이니까 미국 목요일이었죠. 하루 만에 16.4% 폭등한 것은 이보다 더 많이 폭등한 종목들도 있죠. 역대 폭등률로 상승률로 보면.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질 때 이 엔비디아가 최근 한 주당 가격이 엄청 비싸졌으니까 금액적으로 따질 때 역대 최고 시총이 증가된 것이 바로 2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따가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날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기업 1등에서 500등까지의 기업 가운데 S&P 500 지수의 전체 거래액이
약 5분의 1 정도를 그날 하루에 엔비디아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그 뒷날 2월 23일 날에도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장중에 2조 클럽에 등장했습니다. 2조 클럽. 자, 시총 2조 클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인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등으로 시총 2조 클럽에 2월 23일 살짝 등장하고,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2조 클럽에서 살짝 빠졌습니다만 저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상승,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달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무려 8개월 만에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 역시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무후무한 것이다. 예컨대 애플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지금 시총 2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죠. 그런데 애플과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시총에서 2조 시총에 걸린 시간이 무려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엔비디아는 2년이 아니라 8개월 만에 2조 달러 시총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22일 그날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여러 가지 역대 최초 이런 기록들을 썼던 아주 유의미한 날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죠. 엔비디아 천하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무 이유 없이 미친 듯 오르지는 않겠죠. 자, 그 이유를 물론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IT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AI 가속기인 서버용 H100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생성형 AI 개발 전쟁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H100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칩 한 개당 무려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칩 한 개당 4천만 원 이상.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렇게 말을 했죠. 마약보다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은요,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 회사였습니다. 게임 전문 반도체를 생산했던 회사였죠. 그래서 그전에 게임 분야의 반도체는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분야의 반도체.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21년도에 데이터 센터, 즉 서버용으로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게임용 반도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보면요, 데이터 센터 비중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4분의 3,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즉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던 반도체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게임용 반도체 지포스 굉장히 유명했죠. 가성비도 대단히 뛰어났고,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포스 게임용 반도체를 특화시켜서 이 서버용 H100을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기술력 그대로.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픽셀이라고 표현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엄청난 이 소스, 픽셀 많이 변화되고 그래픽도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자, 이처럼 AI가 빨리 구동돼야 되니까 속도질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게임용 반도체가 가장 최적화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다시 서버용 H100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과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엄청 증가했고, 반대로 원래 게임 회사였던 엔비디아가 정작 게이밍 분야에서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20% 이하로 팍 줄어들어 있는 행국이죠. 이것이 최근 엔비디아의 매출 실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주가도 동시에 엄청나게 폭등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가운데요, 엔비디아는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회사의 독점, 독주 지켜볼 수는 없죠.
그래서 AMD라든지 인텔 이런 등등의 반도체 회사들도 AI 반도체 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의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급처를 좀 다변화할까, 탈 엔비디아, 자, 이런 분위기도 계속 생성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TSMC에서 하는데, 문제는 TSMC조차도 엔비디아의 주문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영원히 그러지는 않겠죠.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경쟁으로 새로운 기술, 다른 회사들이 계속 각축하면서 계속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지금 독점이다시피 하는 이 시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위협받고 흔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기술 개발이잖아요. 그것도 상용화까지 해야 되죠.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기업들이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천비디아는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분들은 각각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폭등이 있으니까 투자 기관들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투자 기관에서 나온 엔비디아에 대한 향후 주가 예상을 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한 주당 $1,000는 기본이고 1,000달러에서 무려 $1,400까지 제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1,000에서 $1,400니까 그 가운데 한 $1,200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자, 실제로 한 주당 $1,200, 그러니까 한 주당 $1,200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저녁 종가 기준으로 50% 이상 오른다는 뜻인데, 미국 투자에서 룹 캐피탈에서 제시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한 주당 $1,200라고 제시했을까? 보통 주가 전망은 주당 EPS라고 하죠. 그 한 주당 EPS의 주가를 몇 배수 정도 쳐줄 것인가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1,200로 계산된 거 보니까 올해 말 엔비디아의 예상 EPS를 23.62달러로 보았고, PR을, 주가 배수를 한 51배 정도 적용하니까 한 주당 $1,200 정도 나오더라. 자, 이런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바로 PR이죠. 과연 엔비디아의 PR, 주식 배수를, 주가 배수를 EPS당 51배씩이나 줘도 되냐, 이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한 20배 내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PR은 엔비디아를 51배, 2배 이상 주겠다, 이게 적정하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엔비디아의 평균 PR은, 이게 블룸버그 기준인데, 평균 PR이 무려 64배,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게임용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계속 생산이 됩니다.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미래 기술들이죠. 미래 기술들이니까 당연히 PR을, 배수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평균 엔비디아 PR도 64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개년 동안의 평균 PR이 64배였다라고 생각할 때, 투자회사 룹캐피탈에서 엔비디아의 향후 1년 동안의 PR을 51배 적용한 것,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엔비디아, 기본적으로 천비디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자, 그것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단맛은 좀 많이 빠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몇 배 올랐습니까? 7.5배 올랐습니다. 750%나 2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폭등했다는 거죠. 물론 더 오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단맛은 많이 빠진 듯 하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쏠림 현상,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죠. 2월 22일 하루 사이에
S&P 500 지수 가운데 5분의 1, 20% 거래량이 바로 엔비디아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에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은 종목, 주가 상승도 여전히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에 저도 한 포인트. 그렇지만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언젠가 수익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수익을 언제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봐야 돼요. 한국 사람이 엔비디아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도 투자하죠.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이지 않습니까? 원화 대비.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도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시기에 수익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22%, 자, 그것도 감안해야겠죠. 물론 소액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50만 원까지는 기초공제로 비과세가 되니까, 자, 그것을 감안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 주식 양도세도 22% 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첫 번째, 단맛은 많이 빠진 듯 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지난 한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750%를 벌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1, 2년 사이에 750%를 벌까? 자, 그렇게 하면 상관없겠지만, 환율이든 양도세든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과도한 투자는 좀 조심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국내에 AI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도 조금 찾아보시고, 비록 투자하시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투자하시되 그렇더라도 조금 분할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천비디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